오늘 파나프절 온케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각질 제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파나프절 키트, 그 데몬스트레이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사진을 함께 보실 건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피부 장벽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원장님들 많이 떠오르시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피부의 최외측, 가장 바깥쪽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걸 저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흔히 저희가 각질층,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한 층을 각질층이라고 하는데요. 제 각질층을 흔히 피부 장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각질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각질 형성 세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각질 세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각질 세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질 세포들이 저희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질층뿐만 아니라 저희 피부의 표피층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각질세포, 각질 형성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피부에 벽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장벽을 이루고 있는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벽돌이 이렇게 장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네모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되어 있는데 이 색칠되어 있는 거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합니다. 세포간 지질은 사이 간자를 써서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을 저희가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지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노랗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은 세포간 지질입니다. 원장님 생각을 해봤을 때 성벽이 이렇게 있을 때 단순히 그냥 벽돌만 켜켜이 쌓아놓은 것보다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잘 발라놓고 이걸 딱불처럼 잘 붙어 있어야 성벽이 튼튼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세포간 지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세포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딱풀처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간 지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 라멜라 구조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피부의 각질층, 장벽은 벽돌과 시멘트처럼 되어 있는 라멜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피부 장벽 그리고 라멜라 구조를 떠올리면 이런 사진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질층과 각질 세포와 세포간 지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이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인데요. 이건 바로 각질 교소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각질 교소체라는 친구인데 교소체라고 간단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소체는 각질이 잘 붙어 있을 때는 잘 붙어 있고 떨어져야 될 시기에는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소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희 정상적인 각질 턴오버 주기는 28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각질이 태어나면서부터 떨어지기까지의 건강한 시기가 28일이 걸려야 건강한 피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피층, 저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피층의 가장 아래층이 기저층이고요. 가장 바깥쪽이 이제 각질층입니다. 피부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각질층. 기저층에서부터 각질층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14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각질층,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 장벽 역할을 14일 동안 하다가 그 14일 동안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각질이 올라와서 또 14일부터 있다가 떨어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14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일 동안 붙어 있지 못하고 얘가 교소체가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일주일만 됐는데 벌써 떨어져 버리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4일이 돼도 붙어있는 역할을 해요. 교소체가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계속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질이 들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피부가 좀 칙칙해지거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유효 성분을 타겟층까지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8일에 턴오버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각질층, 피부의 표피층, 각질층은 피부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합니다. 피부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보호인데요. 근데 이 14일이 지나기 전에 먼저 떨어져 버리면 얘가 미처 14일이 지나지도 못했는데 안에 올라오고 있는 각질들이 아직 덜 올라왔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피부층이 굉장히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소체가 14일도 되기 전에 손을 놓아버리면 얘가 14일 되도록 손에 손잡고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하고 데미지가 너무 많아. 얘를 빨리 놔줘야겠어. 라고 해서 4일, 5일 만에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 각질 교소체가 분해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노화가 나타나거나 이런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면 각질 교소체가 분해되지 않으면서 14일이 지나도 꽉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이 하얗게 들뜬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조금 잔주름이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교소체가 제때 놓아주지 못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분홍 색깔 네모처럼 되어 있는 벽돌 모양은 저희 피부의 표피층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포인 각질 형성 세포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서 이렇게 벽돌처럼 쭉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딱불처럼 딱 피부를 벽돌에 딱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 간 지질입니다. 이 지질이 손상이 많이 되게 되면 부족하거나 손상이 많이 되면 이렇게 벽돌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장벽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큰 온도차의 변화라든지 과도하게 데미지를 많이 주는 시술을 한다든지 건조하다든지 하면은 이 지질층이 부족해져서 장벽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고 위태로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소체는 14일 동안 피부에 각질 형성세포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면 손을 놓아주고 14일이 되기 전에는 손을 꼭 붙들고 있어서 지나치게 각질이 많이 탈락되거나 혹은 각질이 제때 탈락되지 않는 걸 방지하는 걸 바로 이 교소체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 피부의 장벽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게 피부의 각질 세포들을 과도하게 탈락시키거나 혹은 불필요한 각질만 선택적으로 어떻게 딱 안전하게 각질 제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각질 제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각질 제거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각질 제거는 원장님들 가장 잘 알고 계신 스크럽, 고마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각질 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떠한 성분, 얼굴에서 직접 문질러서 각질을 탈락시키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물리적인 각질 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럽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매끈해지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즉각적으로 매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옥수수 알갱이라든지 대나무 알갱이 같은 그런 알갱이들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직접 문질러서 물리적으로 탈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화학적 각질 제거를 보겠습니다. 원장님들 화학적 각질 제거는 잘 알고 계신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산 성분을 사용을 해서 각질을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게 화학적 각질 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을 사용해서 각질을 녹여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 없이 이렇게
피부에 직접 문지르는 그런 물리적인 자극 없이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아하, 바하, 파하 같은 산 성분을 사용을 했을 때는 산이 과도하게 침투해서 오버필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시간을 잘 지켜서 사용 방법을 잘 지켜서 산을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을 같이 보시면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면 장벽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각질 제거하는 것을 각질 제거를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나프솔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나프솔은 일단 물리적인 각질 제거와 화학적 각질 제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하면 파나프솔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입니다. 산을 사용을 해서 각질을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고요. 총 4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부위별로 맞춤형 필링을 진행할 수 있는 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일산 100%인 단일산을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나푸솔의 가장 큰 장점은 부위별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장님들 관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원장님들 피부 자체를 잘 알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한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 전체가 지성 피부거나 얼굴 전체가 건조하다거나 얼굴 전체가 여드름이 많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저만 해도 이마는 조금 건조하고요. 볼에는 색소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T존은 약간 지성입니다. 이것처럼 한 얼굴이지만 다양한 문제성 피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바산에서는 그런 다양한 문제성 피부를 맞추려면 얼굴에 한 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부위별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필링 키트를 만들어낸 게 바로 파나푸솔 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이마는 지금 안티바이오를 썼어요. 저처럼 이마가 좀 건조하면 락틱산이 들어간 안티바이오를 사용해서 잔주름을 완화하면서 필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샷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여기 화이트 헤드가 많으신 분들은 헤드샷을 여기에 사용을 해서 모공을 약간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여드름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필링을 할 수 있도록 헤드샷을 처방할 수 있고요. 볼에는 많은 분들이 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조할 수 있는데요. TA20은 파하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필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조가 있거나 민감하신 분들에게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필링을 사용할 수 있는 게 TA20이라고 보시면 되고 ESM은 색소가 있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연화시키면서 필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하나에 한 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사용을 해서 부작용은 낮추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필링 키트가 파나푸솔 필링 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피부는 모든 피부에 할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 피부, 건조 피부, 홍조 피부, 여드름 피부, 모든 피부에 솔루션별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관리 효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는 올리고 부작용은 낮출 수 있도록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링의 가장 큰 목적은 불필요한 각질을 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각질을 딱 필요한 만큼만 정돈을 해서 위에 14일이 돼도 14일이 돼도 탈락되지 않고 붙어있는 애들만 선택적으로 딱 필링을 해서 안전하게 필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각질 정돈을 해서 피부 결도 정돈을 해주고 피부 톤도 개선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각질을 떨어뜨려서 원하는 유효 성분을 잘 들어갈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주는 게 파나푸솔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솔루션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ESM, 안티바이오, TA20, 헤드샷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처음 들으시면 헤드샷, TA20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살짝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름과 함께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SM 1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SM은 만델릭산이라고 하는 만델릭산을 100%로 활용한 단일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델릭산은 아하에 속합니다.
만델릭산은요, 아몬드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원장님들 아몬드 밀크 드셔보셨죠? 굉장히 뽀얗게 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몬드는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몬드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도 만델릭산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색소를 연화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고 논문이 굉장히 많은 게 만델릭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광대 쪽에 색소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주근깨나 기미뿐만 아니라 여드름 흉터, PIH라고 하죠. 염증후 색소 침착. 그런 부위에 사용을 했을 때도 색소를 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 톤이 약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만델릭산은 색소에 굉장히 효과를 잘 보이기 때문에 색소 연화와 피부톤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SM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번은 안티바이오입니다. 안티바이오는 락틱산을 단일산 100%로 사용을 했습니다. 락틱산도 아하에 속하는 산입니다. 락틱산은 우유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원장님들 사우나나 목욕탕 가시면 우유나 요거트로 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고 나면 피부가 맨질맨질해진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유에 있는 락틱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락틱산은요, 산이기 때문에 각질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원래는 천연 보습 인자입니다.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 인자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전을 해주면서 필링을 도와줄 수 있는 산이 락틱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 적용을 할 수 있고 건조해서 나타나는 잔주름 완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건성 피부, 잔주름 있는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락틱산은 피부 천연 보습 인자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필링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피부, 이마는 건조하고 볼에는 색소가 있는 피부, 이마에는 락틱산을 적용하고 볼에는 ESM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마에는 2번, 볼에는 1번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TA20, 글루코노락톤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원장님들 많이들 들어보신 파하가 바로 글루코노락톤입니다. 글루코노락톤은 아하라고 하는 그런 분자에 꼬리가 2개 더 붙어있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분자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천천히 침투합니다. 분자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들에 비해서 자극을 조금 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최소화해서 필링을 할 수 있고요. 민감하고 너무 예민한 피부고 붉고 열감이 많은데 각질은 많이 일어나고 꼭 지금 각질 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TA20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피부 굉장히 얇고 피부 묘기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을 건데 이런 부위에 실핏줄이 다 보이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는 저는 이마에는 2번 락틱산 그리고 여기 광대 색소가 올라온 부위에는 ESM 만델릭산 1번을 사용을 하고 볼 전체 굉장히 예민하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TA20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필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샷은 살리실산이 메인으로 들어있습니다. 살리실산은 원장님들 많이들 들어보신 바하입니다. 바하는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에요. 저희가 수용성 성분이 있고 지용성 성분이 있는데 수용성 성분은 물에 녹는 성분을 저희가 수용성 성분이라고 하고 기름에 녹는 성분을 지용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지는 기름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리실릭 애시드, 바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들보다 침투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기름에 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공에 피지가 꽉 차 있는 분들, 피지가 꽉 차 있어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로 나타나는 분들의 피지를 녹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포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모공 안까지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부위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리고 목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확장되어 있는 모공을 타이트닝 해주는 역할도 저희가
헤드샷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글라이콜릭산이라고 찌끄맣게 적어놨는데 에스테틱에서는 살리실산은 100%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성분인 글라이콜릭산을 살짝 섞어둔 상태지만 메인이 되는 성분은 살리실릭 애시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ESM 1번은 색소가 있는 피부에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아몬드에서 추출한 만델릭산을 100%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색소가 있는 부위, 기미, 주근깨, 톤이 칙칙한 부분, PIH, 염증 후 색소 침착, 여드름 압출하고 흉터가 남은 부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락틱산 같은 경우에는 2번 안티바이오로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유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락틱산은 피부에 천연 보습인자 성분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각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주름이 있는 부위, 건조한 부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3번 TA20 글루코노락톤 다른 분자보다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필링을 할 수 있는 게 TA23번 홍조가 있는 부위,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부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 헤드샷입니다. 헤드샷은 바하 성분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침투가 다른 것들보다 빠르게 침투가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모공 안에 있는 피지를 빠르게 녹여낼 수 있다. 그래서 면포라든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드름 피부, 그리고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확장된 모공 부위에 적용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산이 지질층을 타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피부에 시멘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질층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질층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구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을 이용한 필링을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안전하게 지지를 복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키트가 타나프솔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pH 더마입니다. pH 더마는 저희가 산을 사용을 했잖아요. 100% 단일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피부에 지금 산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딱 원하는 만큼만 산을 하고 더 이상 산이 필링이 진행되지 않도록 딱 멈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pH 더마가 바로 그걸 딱 멈춰주는 역할, 중화한다고 합니다. 중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지금 원래는 피부가 pH가 약산성이 되어야 가장 건강한 피부인데요. 지금 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가 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pH 더마가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pH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단계, 중화하기 때문에 너 이제 필링 그만해, 멈춰 하는 중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버필, 과도하게 필링이 되는 걸 방지하는 오버필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pH 더마 같은 경우에는 편백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겔 타입 에센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겔 타입 에센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감을 굉장히 잘 주면서 그래서 피부에 진정을 하면서도 오버필을 방지하고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pH 더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백수 베이스고 연꽃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연꽃은 물에 사는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감을 굉장히 충분히 잘 줄 수 있는 성분이 연꽃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취한 추출물은 저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피부 재생 진정 성분입니다. 그래서 pH 더마는 저희가 오늘 중화하는 역할로 사용을 할 거지만 리테일로 고객님께 판매를 할 때는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분들,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분들은 대부분이 무거운 텍스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겔 타입 에센스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집에서 에센스 단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판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리도메딕이라고 하는 제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리도메딕은 저희가 지질 복구 크림, 장벽 복구 크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서 필을 사용하면은 필은 지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상된 장벽을 빠르게 복구시키려면 지질을 채워줘야 합니다. 근데 리도메딕 안에는 지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무너진 장벽을 지질을 채워줘서 이 시멘트가 쪽 빠진 부위에 다시 시멘트를 채워줘서 장벽이 잘 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고가 바로
리도메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을 채워서 장벽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덕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타입의 연고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카프릴릭, 카트릭,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 성분이 바로 지질 성분입니다. 코코넛에서 추출한 지방산 성분인데요. 저희 지질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 아미노산, 지방산 굉장히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에서 추출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질을 빠르게 메워주고 복구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쉐어버터, 원장님들 쉐어버터 많이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보습 성분, 보습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병풀 추출물이 피부를 마찬가지로 진정, 재생시키는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리도메딕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손상된 지질을 빠르게 복구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지만 평소에 사용하실 때는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신 피부,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 건선 피부 이런 피부 사용을 했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입가랑 여기 코를 많이 풀어서 여기가 헐잖아요. 그런 부위에 바르면 정말 빠르게 회복이 잘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좀 자주 씻는 편이라서 여기 이런 부위에 거스러미가 많이 올라오는데 떼면은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부위에 발라도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잘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도메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리도메딕은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분들한테 리테일로 추천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이트팩을 한다고 발라주시고 그냥 주무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예쁜 피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리도메딕 같은 경우에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는 지질이 많아졌다. 즉 피지가 좀 많아졌다고 인식하고 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게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여드름, 지성 피부에게는 pH 더마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상사진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임상사진 1번 ESM, 만델릭성, 아몬드 추출한 ESM은 이렇게 칙칙했던 피부톤을 밝게, 즉각적으로 되게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안티바이오 2번 락틱산, 우유에서 추출한 락틱산은 이렇게 약간 요철이 있던 피부가 매끈해진 거를 같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20 보겠습니다. 딱 봐도 붉음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TA20으로 사용을 해서 필링을 했을 때는 민감하지 않게 예민한 반응을 최소화해서 필링을 진행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화농성 여드름이 나타나는 여드름 피부입니다. 이런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도 피지를 용해시키면서 필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헤드샷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있어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임산부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샷은 임산부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주의사항은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푸적 관리 순서입니다. 저희 노라시스 퍼스트 씬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진행을 할 거고 세컨드 씬 사용을 해서 토너 정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솔루션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나 코나 입 같은 점막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서 메스크림을 사용을 해서 전 처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필링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 필링 적용을 할 때는 앞에 1, 2, 3번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최대 5분까지 방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 헤드샷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최대 1분까지 방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시간이 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 임산부는 헤드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적절히 처방을 하신 다음에 피부 중화를 시킬 겁니다. pH 점화로 오버필 되지 않도록 멈춰! 이제 산 그만 들어가! 중화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벽을 복구시켜주는 리도메딕을 피부에 얇게 도포한 다음에 발산 파우더 올리고 15분에서 20분 방치하신 다음에
제거하시고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삼이랑 같이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pH 더마까지는 똑같아요. 중화시켜주는 단계까지는 똑같고 리도메딕 대신 발삼 키트를 1, 2, 3제 적용을 해주시고 발삼 파우더 올리고 리도메딕을 마무리 때 발라주셔도 되고요. 장벽 손상이 많이 되신 분이라면 마무리 때 발라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준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 적용을 할 건데요. 키트 적용하기 전에 클렌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을 적용을 할 건데요. 클렌징은 저희 치마산의 노락시스 라인을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할 겁니다. 퍼스트 씬인 클렌징 워터가 있고요. 세컨드 씬인 토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한 각질 제거제인 폴보도 있는데요. 오늘 필링 키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폴보는 제가 꺼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클렌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노락시스 퍼스트 씬은 이제 클렌징 워터이기 때문에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모두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퍼스트 씬을 충분히 적셔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한 부위에 올려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본품은 300ml입니다. 본품 300ml인데 구매하시면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더블 공병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할 부위 올려주시고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하고 포인트 메이크업이 묻었죠? 그래서 묻지 않은 쪽 뒤집어서 다시 중지에 끼우신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한번 가볍게 닦아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하고 포인트 메이크업 묻지 않은 부위를 손가락에 끼워서 부드럽게 베이스 메이크업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립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할 부위에 제거하시고 뒤집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락시스 퍼스트 씬은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제거할 수 있는 클렌징 워터 타입이지만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치크, 립스틱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강력한 워터프루프 제품은 전용 리무버 사용하셔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버블 공병을 사용을 해서 클렌징 베이스 메이크업을 제거하는 테크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한 도이당 한 펌프 정도 펌프를 하시고 손에도 살짝 덜으셔서 테크닉 진행을 할 거고요. 원래는 클렌징 워터인데 인위적으로 거품을 내서 클렌징을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거품이 사그라드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평소하는 클렌징보다 조금 빠르게 테크닉을 진행을 해서 클렌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징 하시고 난 다음에 해면 정리 진행을 할 거고요. 노락시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락시 라인 전체가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모두 마친 저자극한 클렌징입니다. 화상 환자라고 떠올리면 원장님들 많이 붉고 예민하고 빨갛고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이런 피부를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그런 피부에도 클렌징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자극한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는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러빙하는 단계에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바산의 퍼스트 씬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로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마 클렌징 밀크, 클렌징 로션일 겁니다. 근데 클렌징 밀크와 클렌징 로션은 물과 유효 성분, 즉 물과 기름을 섞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시바산의 노락시스 퍼스트 씬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타입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섞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와 계면활성제를 최소화해서 장벽 손상을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화제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면 뽀얀색을 띱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투명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퍼스트 씬은. 자, 이렇게 하면 클렌징은 물러빙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토너 정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는 제가 오늘 스프레이 공병에 덜어놓은 토너를 저희 시바산의 멀티코튼 적셔서 닦아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신과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진정 토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얘는 피부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들 말하는 게 체온은 높을수록 좋지만 피부 온도는 낮아질수록 좋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압출한 부위에는 빠르게 온도를 떨어뜨려서 염증 후 색소 침착, PIH가 나타나는 걸 최소화하고 골든타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압출을 하신 부위에 열감을 빠르게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세컨드신을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붙여두시면 부분 마스크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얼굴 전체가 붉고 예민하고 열이 많으시면 거즈에 충분히 적셔서 위아래로 붙여서 이제 머미미 마스크 형태로 해주시면 피부 온도를 또 빠르게 낮추고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하다가 해면 정리만 해도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시는 예민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닦아내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차갑습니다. 뿌리는 형태로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을 해서 피부의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토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토너 정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필링을 바로 적용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외관 세팅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제가 아무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1, 2, 3, 4번을 이렇게 솔루션을 하나씩 유리볼에 덜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페이지더마와 리도메딕 그리고 메스크림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토너, 선크림까지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자, 오늘 피부는 고객님 피부, 이 마네킹이긴 하지만 고객님 피부를 판독하고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건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저 같은 피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마는 건조해서 잔주름이 있고, 광대에는 색소가 있고, 턱 아래쪽은 굉장히 붉고 예민하고 핏줄이 보이고 피부가 얇고, 코에는 약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총 4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에는 락틱산을 활용한 2번 안티바이오를 적용을 할 거고 볼에, 광대에는 색소가 있으니까 만델릭산을 활용한 ESM 1번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볼 전체에는 예민하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3번 TA20을 적용을 할 거고 코에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있기 때문에 4번 헤드샷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근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위에 여러 가지 문제성 피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굴 전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얼굴 전체가 굉장히 예민한데 여기 볼 부위에는 지금 색소가 조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3번 TA20을 얼굴 전체에 깔 거고 이 고민이 있는 부위에만 1번 색소 고민이 있는 부위에만 한 번 더 ESM을 깔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또 다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얼굴 전체가 건조합니다. 얼굴 전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뭘 깔아야 하죠? 네, 맞습니다. 2번 락틱산을 깔아야 합니다. 잔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우유에서 추출한 락틱산을 얼굴 전체에 깔고 부분 화농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락틱산을 깔아주시고 부분 이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는 부위에는 4번 헤드샷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 오늘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얼굴 전체가 건조하고 부분 이제 여드름이 있는 피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전체가 건조하다라고 하면 뭐였죠? 네, 2번 안티바이오를 얼굴 전체에 적용을 해야 하고요. 뭐 코와 턱에 화농성 여드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코와 턱에 헤드샷을 적용을 할 겁니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퀴먼트 4번 헤드샷. 이퀴먼트 2번 안티바이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헷갈리시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자, 앰플 투출을 할 때는 얘가 한 바이알에 2mm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2mm 전체를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전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얼굴
이 바이얼 뒤쪽을 이렇게 통통통통 쳐주시면 호출이 됩니다. 얼굴 전체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2mm 전체 다 토출을 할 거고요. 토출이 다 되면은 통통통통 맑은 소리가 납니다. 제가 조금 불편하게 토출하고 있었죠? 통통통통 맑은 소리가 나서 통통통통 소리가 날 때까지 토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헤드샷은 부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반 정도만 덜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투명한 바이알이 아니라서 불투명해서 토출되는 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출을 어느 정도 됐으면 멈춰주시고 모자라면 조금 더 토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1번, 저는 여기 2번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 처리를 할 거예요. 전 처리를 할 건데 제가 면봉을 두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 처리하실 때는 메스크림 사용해서 눈이랑 입 주변, 입가 주변, 점막 주변에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면봉이 있으시면 면봉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오늘 손으로 하겠습니다. 눈가, 그리고 코, 입 옆에, 점막 주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눈도 진행을 해주시고 콧망울 옆이 장벽이 굉장히 약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콧망울 옆에는 한번 오버필 되면 복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콧망울 옆이랑 입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주시고 지금 이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솔루션은 바를 때부터 시간을 재시는 겁니다. 바를 때부터.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머를 워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브러쉬 사용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 전체가 건조하니까 2번 안티바이어로 얼굴 전체에 깔겠습니다. 깔기 시작할 때 타이머 눌러주시고 안티바이어 2번은 최대 5분까지 방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데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운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전체에 안티바이오를 얼굴 전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안티바이오를 깔아주시고 실리콘 브러쉬 사용을 해서 피부결 방향 따라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최대 2겹까지 레이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와 턱에 활용성이 어쨌든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코와 턱에 또 함께 안티바이오를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솔루션 바르는 건 끝이 났습니다. 딱 45초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랐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스파츌라랑 같이 이건 아래쪽으로 버려서 혼동 없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얘는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 헤드샷을 바를 때는 한 솔루션 바르는데 1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분이 됐을 때 헤드샷을 바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분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시간 관계에서 4분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만 이렇게 코와 턱에만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코와 턱에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1분 정도 더 기다려 주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리볼이랑 실리콘 브러쉬는 조금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도록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5분이 지났어요. 안티바이오 바른 지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바로 중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화하기 전에 피를 닦아내야겠죠. 그래서
해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해면 정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피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꼭꼭 눌러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꼭꼭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고 한 번 더 할 때는 위에 남아있는 큰 산들을 많이 큰 애시드들은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닦아내듯이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pH 더마를 사용을 해서 중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먼저 제거를 하고 pH 더마를 사용을 해서 중화하는 단계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pH 더마는 겔 타입 에센스이기 때문에 원래는 리테일로 쓰실 때는 그냥 바로 흡수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중화하는 단계에 쓰는 거잖아요. 산을 그만 들어가도록 멈춰 하는 단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바르고 그대로 흡수를 시키면 산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하는 단계의 pH 더마를 쓰실 때는 꼭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고르게 발릴 만큼 피부 위에 도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실리콘 브러쉬 사용을 해서 피부 결을 균일하게 잘 발릴 수 있도록 잘 발라주시고 이 상태로 5분 동안 방치를 해서 더 이상 산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하지 않도록 흡수되는 과정. pH 더마가 들어가서 너 이제 산 그만해, 너 이제 그만 들어가 할 시간을 방치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중화를 하는 단계를 거치시고 또 닦아내시면 되고요. pH 더마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때 기계를 적용을 하셔도 되지만 침투 기계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초음파, 일렉트로포레이션, 이온토프레시스 이런 거 사용을 할 수 없고 인제기를 활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쿨링 모드, 어스봉을 주지 않고 쿨링 모드로만 5분 정도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침투 기계를 쓰면 지금 중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산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오버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투 기계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라이트 같은 그런 광선을 사용한 흡수 기계를 사용해도 되는지 많이 여쭤보는데 산은 애시드는 빛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활용한 흡수 기계를 사용을 하는 것도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pH 더마 중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5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닦아내겠습니다. 피부에 산이 남아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걷어내겠습니다. 해면을 사용을 해서 걷어내주시면 되고요. pH 더마는 겔 타입 에센스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 에센스 단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리테일로 추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대부분 피부의 pH가 알칼리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H를 빠르게 정상으로 돌리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pH 더마가 pH를 약산성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잘 해내기 때문에 홈케어로 추천을 해서 피부가 약산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중화까지 마쳤습니다. 중화까지 마쳤으면 손상된 장벽을 복구시켜야겠죠. 그래서 리도메딕을 사용을 할 겁니다. 리도메딕은 정말 이런 연고 같은 꾸덕한 타입이에요. 연고 타입. 리도메딕도 피부에 균일하게 발릴 수 있을 만큼 피부에 발라주시고 실리콘 브러쉬 사용을 해서 피부 위에 균일하게 펴발라 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발산 파우더 올려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위에 1차 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톰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피부 위에 균일하게 발릴 수 있을 만큼 피부 위에 장벽을 복구시켜주는 리도메딕 장벽 복구 크림, 지질 복구 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산을 사용을 하면 산은 지질을 타고 침투하기 때문에 지질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손상된 장벽을 빠르게 복구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리도메딕을 발라서 장벽이 손상되지 않게끔 손상된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게끔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나오네요. 수정해서. 자, 그리고 발산 파우더 올리겠습니다. 발산 파우더는 한 파우치에 60g입니다. 그래서 물도 60ml 1대1로 섞어서 파우더를 개어주시면 되고요.
팩볼에 덜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팩볼에 덜어서 물과 섞으실 때는 냉수나 얼음물 이런 거 아닌 정수, 미지근한 물로 섞으셔도 충분히 쿨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냉수가 아닌 정수로 믹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미리 60ml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섞어주시고 피부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발산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거즈나 아이 패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즈나 아이 패치 같은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면 오히려 침투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즈나 아이 패치 사용하지 않고 바로 피부 위에, 얼굴 위에 바로 올려서 사용을 할 거고요. 아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연장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이 패치 마스크를 제거할 때 속눈썹 연장하는 소중한 것들이 같이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패치는 속눈썹 연장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발산 파우더 개어서 피부 위에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발산 파우더는요, 저희가 링거 파우더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장님들 굉장히 피곤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수액 맞잖아요. 대부분 이제 포도당 수액, 링거를 많이 맞으실 텐데 링거가 바로 포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산 파우더의 메인 성분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유효 성분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포도당의 메인 역할은 물질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라놓은 리도메딕이 피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외부의 공기, 외부의 소통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뭐 오메가 라이트라든지 메조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미스트 같은 걸 뿌려도 다 침투해서 투과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수로만 개어도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쿨링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피부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안에는 히알루론산,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굉장히 잘 해냅니다. 그래서 마무리팩으로 발산 파우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산 파우더는 마무리팩으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물과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피부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다음에 재생 키트를 사용을 하셨다. 필이 아닌 애시드를 사용한 그런 필이 아닌 재생 키트를 사용을 하셨으면 여기 위에 오메가 라이트나 메조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 뿌려주셔도 다 추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거하고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클렌징 노라시스 라인 사용해서 클렌징 진행했고요. 엑시드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막 근처에 들어가서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매스크림으로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링을 적용을 했는데요. 1, 2, 3번은 최대 5분, 마지막 4번 헤드샷은 최대 1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그만 들어가 산 이제 침투 그만해 하도록 중화하는 역할하는 pH 덤을 발라서 5분에서 10분 방치하시고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산은 지지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손상된 지지를 빠르게 붙여줄 수 있는 리도메딕을 피부 위에 깔아주시고 발산 파우더 올리고 15분에서 20분 지나신 다음에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원장님들 제가 온케어 패키지를 구성을 해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케어 패키지는 파나프소로 적용하고 싶으신 원장님께서 하나씩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케어 패키지는 노락시스 퍼스트 신 하나, 클렌징 워터 하나, 그리고 노락시스 세컨드 신 하나, 그리고 파나프솔 키트 하나, 그리고 pH 더마가 pH 더마랑 리도메딕이 파나프솔 키트 안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특히나 pH 더마가 좀 모자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더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고 리도메딕도 하나 더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전처리로 사용했던 메스크림도 같이 구성을 했고요. 메스크림은 제거하고 나서 선크림 바르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주셔도 재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둔 발산 파우더 하나, 그리고 메조 스프레이라고 하는 저희 앰플 미스트 제품 있습니다. 장미수 베이스인 앰플 미스트 제품 하나, 그리고 사이프레스 UVA 리듀서라고 하는 저희 시바산의 유기자차 선크림, 선로션처럼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러운 유기자차 선크림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55만 원 키트인데요. 특별히 10% 할인가로 해서 50만 원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혹시나 파나푸솔 키트를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바사는 주문하실 때 5 플러스 1, 10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주문해 주셔야 되는데 단일 키트로 사용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구성한 키트니까요. 혹시나 파나푸솔 키트가 필요하신, 적용하신 원장님이 있으시다면 온케어 패키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더 있으실까요? 지금 올라온 건 따로 없는데 네, 혹시나 있으시면은 단톡방이나 담당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담당자분들께 여쭤보고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아카데미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제 교육 안내드렸던 단톡방이나 담당자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제가 직접 아카데미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이른 시간부터 교육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피그센이, 다다음 주 데미지 부스터, 마지막 주는 부케르 슈미에를 진행되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원장님들 계시면 미리 신청 주신 원장님들 계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교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